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장 추명술의 요결 76페이지 1절 연결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권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뒤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뭐 인연, 뭐 박도사 인연법이니 뭐 진엽 비결이니 뭐 이런 인연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것은 인터넷으로 좀 몇 개를 보고 나서는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런 인연법은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 어떤 인연 그런 것을 연구할 때 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 토대가 바로 여기서 설명드린 연결관계입니다. 읽어보시면 연결이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 간합, 그다음에 삼합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육합, 삼회 이런 것들도 연결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연분. 원래는 연분은 인연, 그다음에 정분 이런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줄임말이 연분이 되겠죠. 연분이 없으면 합하지 못한다. 무연불합이라. 전환은 못합니다. 한자로 변환할 때 한 번에 변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연결이란 무엇이냐? 사람과 사물의 연결, 행위. 연결, 행위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연결, 이런 것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물건을 산다, 뭐 어떤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연결이죠. 연결의 방법, 이것은 간지의 작용을 연결하는 것, 간지의 작용을 연결하는 거죠. 삼합, 간합, 간합지합인데 이것은 우리가 동주합, 암합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모는 정임합, 그다음에 뭐 있나요? 계사, 뭐 이런 것들, 무기합, 뭐 이런 것들 있죠. 형충등도 어떤 연결을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돌연한 변화로 보는 것이 맞겠죠. 예를 들어 연지와 시지가 충을 하는 그런 관계라면 지나치게 멀어서 충이라고 하는 작용이 직접 발생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은 연결이라고 보기 좀 곤란하죠. 다만 어떤 세운에서 와서 어떤 지지를 충한다, 향한다 했을 때는 그럼 그것은 연결로 되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자극이고 그 돌연한 변화이면서 그 시가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연결로 보기는 어렵다. 천간과 지지 연결 어떻게 보느냐? 뭐 일단 1번은 동주를 보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요. 같은 주에서 천간과 지지가 연결되는 것. 그다음에 뭐 투간한 자는 반드시 지지의 뿌리를 찾게 된다. 이걸 심근이라고 하죠. 팔자의 천간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혼잡이 없고 극설이 없는 그 강한 근을 찾아서 거기에 발을 디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간에 투간하는 것은 지지에서 그 연결되는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지지에 근을 두는 것도 일종의 연결이다. 원국에서 지지 삼합 육합은 지장간이 대표하는 육신과의 연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지가 대표하는 한운과 같이 결부시킬 수 있다.
어느 천간이 어느 궁에 떨어져 있는가를 관찰할 수 있고 이로써 그것의 이동, 행장과 시작을 추산할 수 있다. 천간과 천간의 연결, 거리 간의 원거리, 거리 간의 연계를 표시한다. 천간의 연계는 드러나기 쉽다. 동일 글자, 같은 글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도의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연결입니다. 지지와 지지와 연결, 당연히 장기적인 연결의 어떤 특징이 되겠죠. 천간의 연결과 비교해서. 그다음에 지역적, 국소적, 육지나 친구들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천간의 생극으로 변하기 쉽고 이런 거죠. 좌지, 동주의 연결, 간지 본신도 일종의 연결이다. 예를 들어서 갑자주라고 하면 갑과 자는 상하로 연결되는 거죠. 천간의 병정기를 보면 극설합의 관계가 있고 지지에 인접하여 신진, 축이 오면 합판이 모두 연결이죠. 이런 면이 통한 육친의 계량에 이용한다. 간지와 세운의 연결, 원국과 대운, 원국과 유년, 그리고 유년과 대운의 연결을 나눌 수 있겠죠. 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태세죠. 운은 대운입니다. 대운은 바깥에 있는 지역 환경이죠. 원국의 간지가 세운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합, 평, 충 이런 것들이 작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역마 현상이죠. 예를 들어 세운 간지가 모두 원국에 출현하지 않았다면 원국이 없는 글자들이 온다면 그 세운에서 변동은 작은 거죠. 그런데 협, 합충, 형, 도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의까지 포함해서요. 작용이 크게 일어나는 거죠. 간지의 연결은 삼합, 육합, 간지합, 형충. 형충은 연결이라고는 돌발적인 거죠. 이것은 세운과 간지가 이런 작용을 하는 것, 그것도 일체 연결인데 합충형은 돌발적인 어떤 일회성 발생 이런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정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원국이 정이라면 세운은 동이고요. 대운이 정이라면 유년, 세죠. 세는 동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두 개 사주팔자의 어떤 명반의 연결이죠. 두 개의 명반을 볼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궁위, 그러니까 서로 대조하는데 대위법, 위치, 그러니까 궁위죠. 년대년, 월대월 이렇게. 연월, 일시 이렇게 또 비교하고요. 하나의 명원국에서 연월과 일시는 연계가 가능하겠죠. 두 개의 어떤 명반의 연결은 간지합, 삼합, 육합, 삼해방, 형충 외에 동일한 글자가 출하는 것도 연결이죠. 이 정도. 장계석 대만 총통의 사주팔자를 예로 들어서 이 연결의 개념을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계석 사주팔자의 주부는 많이 나왔었죠. 격신은 정, 정화, 편인, 기토, 병화가 가신이죠. 가신. 병화를 제거할 때 임수를 쓸 수도 있고 무토를 쓸 수도 있는데 임수를 쓰면 간목을 다시 생하게 되고 간목은 또 병화를 생하죠. 그래서 정화를 혼잡한 게 여전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쓰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시를 또 돕기 때문에 임수는 취하지 않고요. 바로 무토를 씁니다. 간목이 극을 하는 것은 경금으로 막아주죠. 관기급수는 이제 뭐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겠지만 이것은 한번 쭉 따라서 읽어보시고요. 이것 외에 또 하나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태극점은 경금 플러스 무토. 경금은 천간에 일단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천간의 급수는 2급, 그 다음에 월지의 경금이 쇠지죠. 월지, 월, 쇠지, 2급. 그런데 오술 화국을 하는 것을 차감하면 1급을 빼면 1급이죠. 년지에는 경금은 급수가 없죠. 연결을 보면 연월과 일시가 삼합 등으로 연결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오술이 연결되네요. 그러면 오화의 경금이 육지죠. 2급에서 화국을 하는 1급을 빼면 이것도 1급이죠. 경금은 4급입니다. 2급, 1급, 1급. 그 다음에 무토를 계산해 보면 월지가 고지죠. 고지 6급 마이너스 화국 1급이면 5급이네요. 시지와도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시지에는 제왕지. 그런데 이 제왕지 안에 기토가 3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급에서 3급 기토 3급. 그 다음에 화국 하면 6에서 3, 1, 2급이 남네요. 여기까지가 지금 11급 정도가 나오죠. 술토의 을목이 그 고지인데 고지. 을목. 이게 기토를 극하는 희신이죠. 여기서 왜 을목을 계산하는 거예요? 무의 기토가 혼잡되면 원래는 을목으로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을목이 지금 사주팔자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안 한 거지만 술토가 있으니까 을목 희신을 계산하면 오술 화국에 설을 당하죠. 그래서 분수가 됩니다. 또 뭐 간목도 혼자 먹었으니까 당연히 분수가 되죠. 그래서 을목은 분수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고지 6분, 화국을 빼면 5분, 월, 고, 6, 마이너스 화국 5분. 시의 장생, 시5 장생 4분, 화국 1 빼면 3분, 5분하고 3분, 8분이 나오네. 즉
맥시멈 관기는 11급 8분. 이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12급 몇 분 정도를 하회한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12급 이상의 그 급수를 타고나지는 못했지만 어떤 시운에 따라서 영수가 되는 거죠.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이걸 태극점을 가지고 원국에 다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지지에서도 다 영향을 계산하는 겁니다. 경금을 계산하면 경금은 일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천간으로 봐도 술토, 올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술토와 오화에 계산해야 되는 거죠. 천간 경금이 소위 말하는 도의라고 하는 것, 같은 글자 도의라고 하는 것으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팔자에서 경금의 영향을 계산해보자 하면 월에 그 다음에 시에 다 계산해 줘야 된다는 이런 거죠. 원국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해보면 정화 편의는 뭐고 음간은 뭐고 이런 식으로 쭉 이걸 지금 이런 것들은 이 인물의 일생, 행장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사주팔자를 한번 검증해보고 풀어보는 것이죠. 깨맞추기라고 꼭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인물들은 드러나 있는 행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죠. 주법을 해석하면 얼마든지 정확하다. 모택동의 어떤 그런 등장과 대립, 지는 거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죠. 이런 것 보면 사주팔자가 제가 공부하면서 항상 회의감,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그 도움이 될까, 활용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충분히 활용할 만한 부분이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어떤 운에서 어떤 보는 방법이죠. 무자년. 상관이 관을 극하는데 기신작용은 아니므로 어떤 상관과 관성의 긍정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관을 능멸하거나 그래서 분명히 관에서 쫓겨나거나 그런 일이 생기고 관청과의 어떤 소송 이런 것들 구설수 이런 것들 다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변동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화는 음간 동성형제, 그다음에 양간 겁재가 누이동생, 여자 형제. 전통적인 방식에서 형제를 볼 때 비견, 십신으로 보면 비견이 동성, 겁재가 이성, 이런 형제를 보는 그것을 따르자는 게 아니고 먼저 체의 음양을 보고 그 체와 같은 그 음양이 동성 형제. 그래서 비견이 이성 형제가 되기도 하고 겁재가 동성 형제가 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경금이 두 개가 있는데 일시에 있는 경금이 간목을 제거하는 거죠.
병오년 오술 삼합 원국 무토의 누이동생 궁유에 연결되니, 그렇죠? 오술, 누이동생의 필히 어떤 일이 있다. 병오년에는 간목이 사지이고 임수가 태지, 천간의 병화가 화살, 화살을 살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화살을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토를 전생, 다시 경금을 생, 병화 기신이 희신의 역할로 바뀌고, 그래서 혼연이 이루어지고 결혼합니다. 결혼 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아니고 누이 동생에 응한다 이거죠. 공부는 편인으로 본다. 이게 원래 공부의 태극점은 식상이죠. 식상이 희기를 따져가지고 그걸 재화해 준 글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개석 발자에서는 편인이 어떤 공부의 태극점이 되는 거죠. 태극점과 저는 척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희기를 판정한 후에 기준이 되는 글자를 저는 척신. 원래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인식되는 그런 어떤 특정 분야를 보는 기준점을 태극점, 그렇죠. 태극점은 누구나 다 똑같죠. 예를 들어서 어떤 관귀를 볼 때는 관성, 칠살, 편관, 재부를 볼 때는 재성, 이렇게 보는데 실제 그 사주팔자마다 관성이나 재성의 희기를 가려가지고 그것을 기신이면 재화해주고 희신이면 뭐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글자들을 척신으로 봐서 그것을 중심으로 읽고 계산한다는 거죠. 아까 설명을 쓰는 겁니다. 이 주석칠. 둘째 아들이 출생한 그런 정미운, 정운, 병진년. 정화가 기신, 식신, 신금을 극거하는 아들. 이 주보법의 그 묘미는 육친에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정화가 신금이 여기서는 기신이죠, 식신이.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야 아들을 얻는 거죠. 물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남자한테 아들이 관살이고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녀, 남자한테는 관살 이렇게 보는데 그건 주법법에서는 그것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최종적으로 척신, 아들성이 되는 거죠. 신금, 식신, 기신이 제거될 때 그때는 따라서 그때는 그거 신금이 이미 그 재화됐던 기신, 을목을 기토를 설하고 을목은 실제로 주법법에서는 희신 역할을 하지만 육신에서는 기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을목도 같이 재화되는 거죠. 신금한테 영향을 받는 글자들은 같이 없어진다. 작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병진년 병화는 기신인데 다만 옷을 화곡하는 무토를 술토를 진술충, 무토가 충출하여, 토가 충출하는 것은 일종의 토의 국입니다. 토국, 충하는 것은요. 그래서 토성이 왕해지는 거죠. 그래서 병화를 설하고
시지오와 연결되어서 오정화를 청하게 하니 득자. 시간은 그 위에, 그러니까 손이 아들, 시친은 손아래. 모친이 사망하는 거, 모친을 어떻게 보느냐 보는 있죠. 정화가 여기서 또 인성이죠. 모친. 그런데 모친은 한 명입니다. 사주팔자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주에 지금 병화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병화를 제거해 주어야 순수한 모친의 어떤 동태나 어떤 그 움직임, 뭐 연분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모친이고 편인은 무슨 서모, 계모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너무 간단하죠. 각 글자마다 사주팔자마다 희기가 다르기 때문에 희기에 맞춰서 육친을 판별해야 됩니다. 정화, 모친성을 구하는 글자들이 목이 파괴되고 그러면 거기서 그 육친과는 인연이 끝나는 거죠. 한운법, 그러니까 각 궁이마다 어떤 그 군연을 배정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한운법인데 그걸로 보면 35세에 모친, 그러니까 모친과 인연이 35년인 거죠. 주보법에서 그 육친을 볼 때 우리가 아까 그 정화가 모친의 태극점이죠. 병화가 태극점이 아니고요. 정인이 태극점이고 이 글자에서 인성의 희신인 정화가 태극점입니다. 그러면 병화가 기신이 되죠. 이것을 제거하는 무토. 그 다음에 간목이 극하고 있으니까 경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토와 경금이 대체 육친이라고 보는 거죠. 없는 경우에는 또 뭐 생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데 기신이면 생하는 걸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극하는 걸 먼저 보고 뭐 이런 것이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이 내용은 그 설명입니다. 자, 같은 경우죠. 그 어떤 대체 십신을 육친을 구했는데 같은 경우입니다. 장개석 팔자에서는 모친에 대한 구응성도 경금이 들어가 있고요. 자녀에 대한 구응성도 경금이 들어가 있죠. 장개석 이 팔자에서 신유년에 오히려 신금 식신은 아들이 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모친에게 일어나는 것은 모친의 궁이 여기에 궁이가 있죠. 궁이 병진년은 자식이 얻는 것은 병화가 경금을 극하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고 모친에게 병화가 인성이죠. 인성이기 때문에 이 병진년 인성이 기신작용하기 때문에 모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궁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을 충하고 술이 오와 연결되고 이렇게 대운 지금 정미대운을 보면 원국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미대운은
미대운과 정대운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없이 또 지지의 미토가 사오미죠. 반공을 이루기 때문에 상하 모두를 다 적용합니다. 이 장계적 팔자에서 정미대운은 정화 구간이든 미토 구간이든 전부 다 대운은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국에 나와 있는 경금이 굉장히 핍박을 받죠. 상하 전부 다 그 화가 매우 강하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아들은 우리가 좀 더 보면 아들은 신금인데 기신이기 때문에 정화를 쓰고요. 정화에 대해서는 병화가 또 있어서 무토, 무토에서는 간목이기 때문에 경금. 아들의 동태나 이런 걸 볼 때는 정화와 무토와 경금을 보는 겁니다. 신금이 그 아들성이지만 기준이 신금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정화, 무토, 경금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병진년에는 이런 것들 정화를 혼잡하고 천간의 투간의 경금을 극하죠. 병진년이요. 병진. 그리고 우술 화국을 하고 있는데 또 사오미 하고 있는데 진술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화국을 깨는데 다시 사오미 화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화에 또 영향이 미치는 거죠. 또 궁위를 보면 병이 경금을 바로 극하기 때문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병진년은 모친에게, 그러면 신유년을 볼까요? 신유년. 진토는 충울에서 무토가 나와서 오히려 병화를 설하기 때문에 정화는 맑아지죠. 정화는 원래의 십신이 모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진년에는 모친한테는 일이 없는 거죠. 모친은 원래 정화가 태극점이죠. 모친. 태극점이자 희시니까 그대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병화를 제거하는 무토, 경금을 같이 보는 거죠. 이거하고 좀 다르죠. 이건 동태의 척신으로서 태극점으로서 정화가 아들이 아니고 구웅, 대체성으로서 아들인 거죠. 그래서 모친은 태극점으로서 정화한 거죠. 신유년이죠. 신유년은 신금은 기신이고요. 그래서 경금을 혼잡하는데 일단 정화에게 회극을 당하죠. 원국의 정화에게. 그런데 지지에 유금이 있습니다. 신유년. 그러면 사유 금국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유술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술천이 있는데 해 중에 간목이 무토를 극하고요. 정화가 동하면
신유의 신금이면 정화가 동하겠죠. 그러면 지지도 같이 동합니다. 그래서 해중 간목이 무토를 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금국이 되고, 따라서 경금이 술토를 보호하기 힘들어집니다. 그 사이에 해중 간목이 무토를 극하려 드는 거고요. 또 유금은 술토를 천한다죠. 천. 해인데요. 천 뚫는 거죠. 그래서 술토가 유급해지고 경금은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모친에게 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궁위로서 같이 보면 병진년 겁재, 인성, 당연히 모친에게 일이 있을까?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신유년 식신, 아들한테 뭔가 일이 있을까?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삼합육진법, 소위 말하는 삼합인연법인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